자, 그래서 방금 얘기가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배그. 자, 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뭐 했어요? 콘스. 자, 해볼게요. 탄티, 누스, 꼭 뒤에다가 대제를 붙여야 돼요. 똑같은 이름이 서양사에 6명인가 7놈이야.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무슨 칙령?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국교하야 공인이야. 공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케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에서 뭐를 결정해요? 삼위일체, 아타나시우스파. 누가 도망가요? 아리우스파. 그 다음에 여러분 수도를 이탈리아 롬에서 자 옛날에 여러분 그리스 때 비잔틴이라는 도시로 가서 콘스탄티누스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 노 무슨 스 여러분? 폴리스로 이렇게 천도를 합니다. 제일 잘 나오죠. 제일 잘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여러분 누가 되느냐? 테오야 테오. 살을 태워주세요. 테오 도시우스 황제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해요. 연도 외워볼게요. 392년에 드디어 여러분 기독교를 크리스토교를요. 야 나는 공인하지 않겠다. 왜? 이미 공인됐잖아요. 공인이 아니라 나라의 종교인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무슨 국교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거 해볼게요. 봐봐 여러분. 자, 그 오리엔트에 페르시아가 2번 있었죠. 자, 앞에 있는 페르시아가 뭐예요? 아케메네스죠? 페르시아. 1, 2, 3, 4. 자, 4번째 있는 게 뭐야? 사산조 무슨 시아? 사산조 페르시아죠. 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스파케티아, 파르티아야. 그럼 이렇게 파르티아가 있었죠. 그 전에는 동양과 서양이 합쳐진 무슨 니즘? 헬레니즘이 있었죠? 그럼 해보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에서는 여러분요. 무슨 아스토교를? 조로 아스토교가 유행했었죠. 조로 아스토교가 유행한 건 아케메네스죠? 페르시아. 조로 아스토교를 여러분 아예 국교화해버린 건 누구야? 사산조 페르시아.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 때 여러 종교를 많이 섞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교가 나와야 돼요? 마니교. 그럼 요거 옛날에 수능 나온 적 있죠? 모의고사 뻑 하면 나오죠. 모두 마찬가지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는 뭘 했다? 국교화를 했다. 이렇게 딱 아시면 돼요. 그런데 테오도시우스가 국교화하고 3년 있다가 죽어요. 근데 아들들이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2명이었어요.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볼게요. 테오도시우스가 죽자마자 그 아들들이 제국을 이렇게 나눠요. 나눠서 여러분 요걸 기준으로 요쪽을 서쪽이니까 무슨 로마라 불러요? 서로마. 요쪽을 여러분 동쪽이니까 무슨 로마? 동로마라 불러요. 요게 따라해볼게요. 서기 395년 동서 로마로 이렇게 갈라졌다. 근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요거의 씨앗이 누구야? 요거의 씨앗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황제 2명, 부황제 2명을 했었죠. 그거에 여러분 씨앗이 되는 거야. 결국 여러분 2개로 딱 갈려요. 그래서 요 동로마를 자 여기 콘스탄티누스가 이사간 수도가 뭐였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였죠. 거기에 옛날 이름이 여러분 하이틴이야 비잔틴이야? 거기 옛날 이름이 비잔틴이었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부르고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봐봐. 예를 들어볼게. 한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무슨 민국? 대한민국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몽골 쪽에 가면 우리를 코리아는 솔직히 뭐야? 고려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영어 코리아가 고려예요. 근데 명칭은 뭐야? 대한민국하고 코리아라고 일치. 똑같은 거야. 동로마 제국이나 비잔틴 제국이나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여러분 요 로마 애들은 자 우리가 흔히 무슨 족이라 불러요? 라틴족. 어디? 여기 지금 현재 이탈리아 아시죠? 이탈리아 여기 스페인이야 게임페인이야? 스페인 그쪽 애들이 라틴족인데 너네 혹시 영화배우 알파치노 혹시 알아요? 약간 머리 까맣고 키는 좀 작아. 서양인 치고는 한 170인데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고 잘생겼는데 피부가 약간 백인 치고는 좀 황인종 비슷한 여러분 하는 뭐야? 라틴족이라 부르고 여기 여러분 여기 니네
그 독일 아시죠? 독일 쪽에 사는 민족을 게을러요. 무슨 만? 게르만족이라고 불러요. 뭐냐? 서양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알죠? 네. 금발에 하얀 피부에 파란색 눈에 키 187에 여기 무슨 팩? 식스팩에 탁 물어주면 게르만족.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게르만족이 쫙 이렇게 탁 이렇게 서 있으면 라틴족은 일단 용돼요. 실제로 라틴족이 싸움은 이겼지만은 신체 조건은 게르만족이 되게 좋았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게르만족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동고트, 서고트, 요구르트, 거짓말이에요. 반달족, 온달족, 상분의 이달족, 여러 족속이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만해야 되겠다. 애들 적다가 씨발 이러게 되자.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서 갑자기 어느 날 훈족이란 유목민족이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솔직히 정설은 아닌데 이 훈족이 중국사에서 흉노라고 추측을 해요. 흉노하면은 동사 배운 사람은 알죠. 유목민족 최초로 유목제국을 세웠다. 흉노. 동호도 까고 월지도 까고 진시황도 협박하고 한무제랑도 싸우고 이 사람들이 일부가 움직인 거야. 그럼 봐봐. 그러면 게르만족은 와 키가 180cm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훈족은 키가 156cm 말도 쬐끔해요. 거의 그지야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딱 게르만족이 딱 덤벼라고 했는데 활이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만한 애들한테 몰살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게르만족이 도망치는 거야. 여기가 도망치니까 밀리겠죠 여러분. 게르만족이 이동할 때요 한 부족이 40만 명이 이동을 한대. 그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봐봐요. 남자들 20만 명이 앞에 딱 하고 뒤에 마차 부녀자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봐. 훈족이 이동해서 여기 있는 게르만족이 이동을 했어. 그럼 여기 있는 게르만족이랑 부딪히겠죠 살던 애가. 그럼 싸움은 어떻게 하느냐. 남자 10만 명 요쪽 10만 명이 있으면 여기는 요 게르만족의 가족들 가족 20만 명이 응원을 하는 거야. 실제로 그 상태에서 평양에서 싸워서 졌다고 쳐봐. 졌어. 거기다 죽었지. 그럼 얘네 가만 안 놔두겠죠. 가서 몰살시키든가 잡아오는 거야. 그래서 게르만족은 한 번 패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래서 나중에 다 망하고 나중에 할 거야. 프랑크 게르만족이 남는 이유를 나중에 얘기해 줄 거야. 자, 여기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게르만족 애들이 얼로 여러분 서로마로 가요. 왜냐? 동로마도 갔었는데 방어를 잘해. 이때 서로마는 황제가 7살인가 8살이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게르만족이 싸움을 잘하고 로마 애들이 잘 사니까 한 100년 전부터 로마 애들이 군대를 안 가요. 군대 안 가니까 싸움 잘하고 용맹한 게르만족 애들을 여러분 돈 주고 무슨 병으로 썼어요? 용병으로 썼어요. 이러면 나라 망조지. 봐봐. 만약에 대한민국이 야 한국 남자들 군대 가기 싫지? 그럼 2천만 원 내래. 왜요? 그러면 동남아시아 좀 후진국 분들한테는 2천만 원이 무지 큰 돈이거든. 그러면 한국 남자들은 군대 안 가고 1,000만 원 내면은 저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원주민 데려다가 국방 시켜봐. 순간적으로 여러분 돌아가겠지만 나라 망하는 거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서로마에 자 따라해볼게요. 오도 아케르 외우면 좋아요. 오도 아케르가 게르만족인데 얘가 로마의 장군이었어. 게르만족 장군인 거야. 근데 딱 봤더니 훈족이 2등해서 무슨 말이? 게르만이 서로마로 오는데 동로만 막아냈는데 서로마는 애가 7살이잖아 황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이 오도 아케르가 황제가 너무 어리니까 불쌍하잖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인 다음에 서로마를 멸망시키고 지가 황제가 됐다가 다른 게르만족한테 맞아 죽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서기 476년에 드디어 여러분 무슨 로마가 망해요? 서로마가 망해요. 대신에 무슨 로마는? 동로마는 그 후로 1453년 그 후로도 여러분 몇 년을 더 가요? 1000년을 더 가는 거야. 대신에 미리 예습 누구에게 망해요? 오스만 투르크. 뭐라고요? 오스만 투르크.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역사의 큰 변화를 일으킨 건 무슨 족이야? 훈족. 앞에 두 글자가 있어요. 훈족. 이런 적 뭔지 알아요? 김태훈이에요. 자 됐어요. 됐어. 자 취소. 야 이거 치워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총정리. 로마가 끝났으니까 로마 역사 총정리한 다음에 로마에 뭐 하면 되겠어요? 문화,
문화하면 되겠죠. 게다가 그 사이에 뭐야? 기독교. 크리스천계 변천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 로마는 맨 처음에 여기서 하나에 모였어요. 점이었죠. 맨 처음에 로마도 자그만 폴리스인데 무슨 정이었어요? 왕정이었죠. 자, 언제야? 주로 BC 7세기 때 왕정이었대요. 중국은 뭐야? 춘추 전국시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BC 여러분 6세기쯤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무슨 정을 해요? 귀족정을 하죠. 귀족정 내지 공화정을 하는데 요때 귀족들이 몰려있는 게 양로원이야 원로원이야? 원로원. 대신에 뭐를 뽑았어요? 무슨 관? 집정관 2명을 뽑았었죠. 그런데 전쟁을 계속하면서 로마가 점점 커지니까 여러분 누가 큰 역할을 해요? 무슨 보병? 중장보병. 즉 평민들이 큰 역할을 하는데 권리가 없었죠. 그래서 권리 달라고 데모했더니 귀족이 쌩까니까 여러분 그 평민들이요 사건 일으키죠. 무슨 사건? 성산 사건이라고 로마 귀족을 떠나가니까 쫄아서 로마 귀족이 자 뭐를 주느냐? 2가지를 주죠. 첫째가 뭐냐? 평민들에게 무슨 관 제도를 줘요? 호민관 제도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평민들의 원로원인 무슨 애를 만들어줘요? 평민회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귀족이 조금 양보한 거죠. 대신에 역으로 그리스는 금권 정치 얘기했다가 오히려 정치가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참주가 등장했는데 로마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거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드디어 점점점 커지니까 누가 더 큰 역할을 해요? 중장보병이 계속 큰 역할을 했더니 이번에 뭐를 주느냐? 자 여러분 12표법이라는 법을 만들죠. 뭐냐? 돌에다가 법을 새겼죠. 왜? 귀족들이 멋대로 하는 거를 멋대로 하지 말라고 법을 문서로 만든 거죠. 성문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해볼게요. 리키니우스 법 만들죠. 집정관 중에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뭐다? 평민이다. 마지막이 뭐야? 이제 평민과 귀족은 법적으로 동등하다. 평민회에서 만든 법은 바로 원로원 거치지 않고 통과될 수가 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호르 텐시우스법이 만들어지죠. 요때가 언제 여러분? BC 3세기야. 요거 만든 순간 여러분 야 봐봐 그러면 그때 얘기했지만 이제 귀족이랑 평민이랑 동등해지는 거죠. 사회가 갈등됐겠어요? 통합됐겠어요? 사회가 통합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아까워요. 하나로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골로 가야 돼요? 바다로 나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겠죠. 그때 바다 먹고 있던 애가 누구야? 어떤 새끼는 포세이돈이네. 야, 포세이돈은 신하고요. 이때 지중해를 먹고 있던 애들이 무슨 타고? 카르타고. 누구의 후손이에요? 포에니의 후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따라해봐. 260년에서 대충이야. 나 연도 정확히 안 외워요. 왜냐면 연도 정확히 외우면 사람들 완벽해 보여요. 자, BC 260년에서 대략 BC 140년까지 지중해를 두고 카르타고 로마가 싸우죠. 그때 유명한 장군이 누구야? 첫째, 한니발. 둘째, 베수나 원장. 누구예요? 한니발이죠. 자, 여러분 드디어 무슨 애니 전쟁?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가 이겨서 지중해를 다 먹죠. 그러다 보니까 자 거의 엄청난 식민지 뭐가 늘어나요? 석주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터졌어. 바로 귀족들이 대농장 무슨 푼디움? 라티판디움을 얻었죠 여러분. 그러면 요것 때문에 문제는 뭐야? 귀족은 잘 나가고 농민은 몰락하고 누가 개빡쳐요? 노예가 개빡치죠. 그래서 해보자. BC 100 BC 100 순간적으로 BC 100년쯤을 하자. BC 여러분 100년쯤에 해볼게요. 무슨 쿠스?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하자고 주장하죠. 해보자. 첫째, 농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농지법이 뭐냐? 더 이상 귀족이 토지를 갖지 말아라. 귀족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일부를 농민에게 국가가 사서 나눠주겠다. 이거 송나라의 근여석이야 왕안석이야? 왕안석이랑 비슷하죠? 또 하나 여러분 두 번째 무슨 법 만들었어요? 공물법. 아주 쉬워요. 그라크스 형제의 농지법은 백성들에게 농지를 좀 주자. 귀족아 그만 가져라. 공물법은 뭐야? 굶어 죽으니까 음식을 주자. 그 얘기 되겠죠. 뱃살이 암살이야. 암살이죠. 요거 이후에 여러분 로마가 두 개로 갈라지죠. 귀족파와 무슨 파? 그라쿠스파. 사춘기야 혼란기야? 완전히 무슨 기가 돼요? 혼란기가 되죠. 자
됐어요. 자, 빠밤, 띠바바밤. 그 와중에 여러분 또 뭐가 터지느냐? 바로 BC 70년에 해볼게요. 스파, 루타, 무슨 수, 쿠스에 무슨 반란이 등장해 여러분? 노예 반란이 터지죠. 요걸 진압하면서 장군들이 등장하죠. 어떤 데는 이순신이네. 그게 아니라 누구야? 폼페이오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크라수스가 등장하죠. 얘네가 어떻게 해요? 원로원 쌩까고 여러분 제 몇 차? 제 1차 여러분 몇 도 정치가 돼요? 3두가 되는데 크라수스 죽고 카이사르와 폼페이오스가 싸우는데 카이사르가 이겼죠.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만나면 반갑다고 뱃살이 암살이야. 암살 당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제 몇 차? 2차 무슨 정치가 돼요? 3두 정치. 빨리 보자.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그치?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따라해볼게요. 무슨 전투? 압티움. 압티움 해전에서 누가 이겨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사실상 은정이야 재정이야? 재정이 되죠. 그래서 원로원이 쫄아서 칭호를 주죠.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근데 지는 뭐라 그래요? 프리캡스라 그러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 무슨 정이 되는 거야? 은정이야 재정이야? 재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자 재정이 됐어요. 재정은 여러분 바로 뭐야? 황제가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한 몇 년이냐? 한 80년 정도가 흘러요. 흘러서 몇 명 죽은 다음에 서기야. 서기 100년부터 서기 180년, 총 몇 년간이요? 거의 80년간 자 똑똑한 황제, 훌륭한 황제, 진짜 괜찮은 황제, 멋진 황제, 나이스 황제 여러분 이렇게 황제가 5명이 연달아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현재 시대? 오현재 시제. 무슨 로마나? 팍스 로마나. 요게 딱 오현재 시대야. 이해되겠죠? 그다가 여러분 그러고 나서 조금 보통 사람도 나오고 빠가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AD 대략 235년에서 AD 285년 여러분 거의 50년간 로마가 개박살나죠. 이때가 딱 몇 세기야? 3세기. 중국도 이때 무슨 초고? 위초고죠. 갑자기 여러분 군인들이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찔러 죽이면서 무슨 황제 시대가 돼요? 군인 황제 시대가 되죠. 이때 로마가 완전 개판되지. 만약에 내가 어떻게 얘기해서 고려 시대로 얘기하면 무슨 정변 된 거야? 무신 정변 된 거죠. 그랬을 때 약해지니까 누가 쳐들어오느냐? 무슨 조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 쳐들어오고 누가 쳐들어와요? 게르다. 무슨 말? 게르만 쳐들어오죠. 모든 유통 금지. 왜냐? 로마군이 약하니까 여러분 길을 못 지키니까 장사가 안 되고 사업도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연결해보자. 제정전에는 우리가 흔히 제정전을 무슨 정이라 불러요? 공화정이라 부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푼디움이었어? 라티푼디움이죠. 그러면 라티푼디움은 무슨 무역인 거야? 노예 무역인 거지. 자 봐. 그런데 제정이 되고 나서부터 전쟁도 거의 안 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노예가 모자르잖아. 노예가 모자르니까 내가 지난번에 했었어. 라티푼디움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나투스? 콜로 나투스 제도가 나오죠. 이건 뭐예요? 노예가 이제 많이 해방되거나 없죠. 노예가 없으니까 일반 농민인데 지금 무슨 중이야? 전쟁 중이고 장사도 안 되죠. 그러면 일반 농민들을 데려다가 어차피 어디 이동도 못해. 왜? 항상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야. 야, 너 어디 움직이지 말고 내가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농사 짓고 나에게 바쳐라. 대신에 이동은 못한다. 부자유 소작제 들어본 적 있죠? 그걸 무슨 나투스? 콜로 나투스. 혹은 그런 농민을 콜로 무슨 수라 불러요? 누스죠. 그래서 세계사에서 내신에서 수능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 라티푼디움이 제정이 되면 무슨 나투스가 됐다. 콜로 나투스가 됐다. 근데 그 시기가 군인 황제 시대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연결해봐요. 군인 황제 때 여러분 나라 힘이 약하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가지 못하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재민이 언니 너무 빡세게 하는 것 같아. 그쵸? 우리 애기 아침 뭐 먹었어요? 아까 표정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아까 국사 시간에 들어왔거든. 아직 뭐 먹었어? 안 먹었어. 애기는? 한약? 너는 뭐 먹었어? 딸기? 안 어울려. 몸은 막 진짜 운동선수 같은데 막
딸기 먹으려면 되게 섬세하게 먹잖아. 뭔지 알죠? 딸기 이렇게 먹지 않잖아. 이렇게. 딸기 그거 파란 것도 먹어 안 먹어? 파란 거. 응. 이파래 그거 먹어봐. 딸기 먹을 때 딸기 그거 꼬다리 있지 파란 거. 아 진짜 먹어봐. 써. 되게 써. 제 끌어내요. 제가 자 볼게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정리되지 지금? 내가 일부러 연도를 써주고 있는 거야 지금. 됐고요. 그러면 자 대략 퉁 치자. 240에서 280까지가 무슨 황제 시대? 군인 황제 시대죠. 요때 유행한 게 무슨 나투스? 콜로 나투스죠? 그러면 잡아봐. 200 대략 80년에서 305년까지 누가 등장하느냐? 따라볼게요. 디오, 클레, 티아, 누스가 등장해요. 그러면 군인 황제 끝나자마자 바로 누구야? 디오, 클레, 티아, 누스야. 제국을 몇 개로 분할해요? 4개로 분할했죠.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켰죠. 그리고 많이 국력을 완성시키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왕인데 별로 부각 안 당하죠. 왜? 기독교를 엄청 깠잖아. 그 얘기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 계승자가 누구냐? 바로 이어서 305년부터 대략 한 340년까지 여러분 콘스, 탄티, 누스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대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의외로 군인 황제 시대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틴은 촘촘하게 쫙 연결되어 있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뭐만 특이한 거야. 자, 옥타비아누스가 한 16년에 죽어요. AD 대충. 그리고 나서 공백이 몇 년이야? 한 80년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서기 100년부터 180년까지가 무슨 현재야? 5현재니까 알아두세요. 옥타비아누스 죽자마자 5현재 아니야. 텀이 몇 년 있어요, 여러분? 한 90년, 한 80년 있다고 보면 돼요. 요 사이에 검은 고양이 네로 알죠? 아까 얘기한 칼라쿨라. 그러면 드라큘라 아시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누가 나오는 거야? 아니죠. 테오죠, 테오. 자, 테오도시우스가 2개 나와야 되겠죠. 해보자. 392년에 국교화. 그 다음에 395년에 죽은 다음에 왜 자꾸 한반도를 그리죠? 로만 쩍 있어요. 문제야. 국사, 동사, 세 개 다 가리키니까 야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테오도시오 죽자마자 동로마, 서로마 갈리고 여기가 하이티냐, 비잔티냐? 비잔틴이고 서로마고 누가 이동해요? 훈족이 이동하고 아니 훈족이 이동해야지. 훈족이 이동하니까 누가 이동해요? 게르만족이 이동하고 누가 망해요? 서로마. 연도 외울게요. 무슨 요? 사칠족. 그러면 게르만족의 용병대장이었던 무슨 아케르? 자, 4도 아케르야, 6도 아케르야, 5도 아케르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여기까지 다 배웠죠, 여러분? 자, 해보자. 딱 정리되지, 이제.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연도가 잘 안 나와. 연도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메꿔지지.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역사는 흐름이야. 뭔지 아시겠죠? 흐름을 타야지 기억이 나는데 아니 똑같이 만점 맞을 수 있어. 열라 외워서 A는 B, B는 C 그런데 나중에 역사 흥미가 안 생겨요. 나중에 이거 딱 보고서 대학 가가지고 시오노 나나미 할머니의 로마의 이야기 있거든요. 봐봐요. 재미 겁나 없어요. 농담이고 재밌어. 니네 꼭 볼 것 같아. 그럼 봐본 사람. 난 중3 때 거짓말이고 대학교 때 딱 봤는데 그 책이 15권이거든요. 1년마다 한 권을 썼어. 그 책을. 로마의 이야기가 15권이야. 그럼 내가 어느 날 15권을 딱 읽는 순간 야 벌써 15년이 지났구나. 그래서 그 책을 불태워버렸어요. 개인 소장이에요? 어? 나는 다 있었지. 2번인가 샀는데 꼭 누가 빌려가서 안 가져와. 그럼 채워놔. 그럼 또 친구가 1, 2권을 가져가면 또 누가 5, 6권을 가져가서 꽤 많이 샀었어. 지금은 이제 안 사. 훔쳐와. 도서관에서. 걸리면 막 와다시와 한국 고식내와 아니면 쌤 이러고 잡혀갔어. 비겁하죠? 자, 이제 로마의 문화를 해볼게요. 되게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로마의 누나야 문화야 로마의 문화를 하겠습니다. 아니 외워야 돼. 일단 이해를 해야죠. 이해하고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문제? 기출문제. 다시 하나 알려줄게요. 오늘 팁, 공부의 또 팁. 어떤 여러분 공부를 하던 수업을 현강을 듣던 인강을 듣던 무조건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날 가든 다음날 가든 여러분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래요. 100% 암기가 싫으면 수업 시간 잘 듣고 교재를 몇 번 본 다음에 바로 그날 혹은 다음날 무슨 문제, 기출문제를 순서로 쫙 풀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일 효율적이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출을 다시 푼 다음에 다시 한번 교재를 봐봐요. 그러면 더 잘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모든 여러분 교재가 쭉 서술돼 있잖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요건데 처음 뵌 사람은 몰라. 왜? 이거에 막 다른 거 막 집착하고 있어. 이거 외워. 안 나오는데. 뭔지 알죠? 근데 여하튼 수업 듣고 암기한 다음에 기출문제 풀면은 딱 보는 순간 이거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요 부분 나왔으니까 여기 안 나오겠는데 추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뭔지 아시겠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해 안 하고 A는 B 하고 넘어가. 그럼 여러분 그냥 A는 B야. 응용도 안 되고 어느 이상 안 올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특별한 경우 빼고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 가서 다시 공부해야 되죠. 그게 끝이 아니지. 대학 공부한 다음에 또 나중에 취업 공부해야 돼. 그러면 취직해서도 공부해야 돼. 이건 의사든 변호사든 마찬가지야. 평생 공부하는데 지금 여러분 공부할 때 이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하지. 그래서 항상 이해를 먼저 해. 좀 약간 더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조금 이해하면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고 그리고 바로 무슨 문제? 기출문제. 대충 푸는 게 아니라 자세히. 알았죠? 볼게요. 자, 혹시 어디까지 했죠? 자, 한번 해보자. 재밌는 일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로마에 다시 해볼게요. 문화는요, 당연히 이해해보자. 앞에 있는 무슨 문화? 그리스 문화. 중간에 있는 무슨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여러분 당연히 많이 수용을 했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게다가 로마는요, 그리스보다 헬레니즘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크니까 여러분 이상적이어야 돼, 현실적이어야 돼. 현실적이어야 되겠죠. 딱 하나야. 로마의 문화는요,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문화다? 실용적인 문화다. 그럼 예를 들어보자. 그리스는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상적이고 쬐끄만 도시에 무슨 제적이었어요? 공동체적이었죠. 그런데 헬레니즘은 좀 커지긴 했죠. 커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나름대로 개인주의고 약간 여러분 얘네보다는 조금은 스케일이 작았죠. 로마가 제일 스케일이 크죠, 여러분. 그래서 실용적인데 뭐가 있느냐? 잠깐만. 여러분 지도를 그려보자. 자, 여러분 대충 그려볼게요. 원래 로마 민족이 라틴족이에요, 여러분. 근데 봐봐. 여기 이상한 족 먹었죠. 갈리아족 먹었죠. 게르만족 먹었죠. 그리스족 먹었죠. 수많은 민족을 먹었죠. 그러면 수많은 민족을 먹어서 수많은 식민 도시를 무슨 주라 그래? 속주가 됐는데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되겠죠. 차별하다가 많은 나라가 많죠. 무슨 시리아? 이빨 시리아야? 아시리아야? 아시리아. 여러분 차별하다 망했죠. 그래서 로마는 실용적으로 뭐가 발달했어요? 법률이 발달했어요. 나중에는 얘랑 여러분 차별하지 않죠. 세금도 똑같이 걷었죠. 법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건축이 발달을 했어요. 왜냐? 여기로 여러분 빨리 군대를 보내야 되겠죠. 빨리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도로 정비, 성곽, 도시, 목욕탕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딱 큰 줄기 로마 문화는 무슨 적이다? 실용적이다. 두 가지야. 법률과 건축에서 짱이었다. 그렇죠? 나중에 법률도 따로 쭉 하고 건축은 별거 없어요. 건축은 가장 유명한 거를 따라볼게요. 콜로세움이라고 알죠? 얘네 자 이렇게 2000년 전에 5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거의 종합운동장이죠, 여러분. 5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막 검투사하고 호랑이 구워먹는 게 아니라 호랑이랑 막 싸워요. 아시죠, 여러분? 콜로세움. 그 다음에 로마가 여기 있으면요 인구가 거의 100만, 50만이었대요. 근데 물이 없어. 여러분 저기서 물을 나르는 여러분 다리를 건설하죠. 무슨가 수도로 만들고. 여러분 또 로마 때 도로인데 웃긴 얘기 해줄까요? 우리 특히 여학생들
수능 끝나면 유럽 여행 가잖아. 그럼 이탈리아,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가잖아요. 길이 있는데 대다수 길이 로마 시대 만든 길이야. 로마 시대 만든 길에다가 조금 보완한 거야. 그래서 함부로 파지 못해. 아스팔트 못 깔아. 왜? 아스팔트 깔라고 파는 순간 로마 유적이 나오니까 그대로 유지를 해요, 여러분. 대단하죠. 내가 옛날에 신혼여행 때 로마 간 얘기 한 적 있나? 없죠. 간 적이 없어요. 자, 자, 그만해. 그래서, 자, 로마는 실용적이다. 법률이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법을 조금 이제 요번에 좀 해볼게요. 로마 하면은 뭐라고요? 법인데 요거하고 좀 시작. 니네 좀 힘들 것 같다. 자, 여러분, 원래 맨 처음에 있던 법이요. 자, 따라볼게요. 관습법이 뭐냐? 관습을 거꾸로 읽어봐요. 습관적. 습관이죠. 조금 할 때는, 야, 김서방 아들이 누구 때렸대. 그려? 불러. 찜질. 두드려 패요. 야, 누가 팔을 부러뜨렸대. 그려? 그러면 다리 부러뜨려. 여러분, 관습법은 뭐냐? 옛날에 그냥 법이라기보다는 내려오는 습관처럼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조그만 나라에서만 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로마가 커지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어느 순간 무슨 표법이 나와요? 12표법이 뭐야? 돌 기둥에 법을 새긴 거죠. 이거 왜 새겼느냐? 관습법이니까 요거 아는 사람 마음이야. 무슨 말이냐? 글로 안 써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낼 수가 있겠죠. 이걸 뭐라 그러느냐?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요걸 막으려고 여러분 돌에 새긴 거야. 그걸 뭐라 그러느냐? 문자로 새겼다. 요거를 로마의 무슨 법의 시작이에요? 성문법의 시작인 거야. 그러다가 잘 들어봐요. 니네 원래 로마가 요만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수많은 국가랑 싸운 것만 아니라 싸우기도 하고 결혼 동맹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한 게 BC 3세기야. 그러면 싸움도 했지만요 서로 결혼도 하고 친척이라고. 그러면 봐봐 여러분 옛날에 쬐끔할 때는 무슨 법이었어? 관습법이고 조금 커졌을 때 12표법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얘랑 도시가 틀렸거든. 근데 이제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우린 모두 시민이다. 무슨 법? 시민법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 시민법은 뭐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여러분 통일하고 나서 원래 여러분 로마의 라이벌이 에트루리아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됐어요. 한참 길어요. 나중에 로마 이야기를 꼭 보세요. 그거 딱 보고 깨달을 거야. 와, 선생님 한 말이 다 뻥이었구나. 그 사람 안 읽었어. 막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읽었어. 자, 잠깐만. 요거 설명 좀 해줄게.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관습법이었다가 12표법으로 이제 법을 문자로 새겼죠. 무슨 법이 돼요? 성문법이 됐다가 나중에 여러분 무슨 법이 돼요? 지금 시민법이 됐죠. 그럼 잠깐만 지도 그려보자. 아, 왜 자꾸 한반도를 그리지? 내가 외국자인가 봐요. 여러분 나중에 드디어 로마가 여러분 와 엄청나게 커졌어요. 장난 아니죠. 그럼 얘랑 여러분 다 맞아야 되겠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거를 이제 시민이 아니라 만국가가 다 맞아야 되겠죠. 요 시민법이 더 세진 거를 우리가 무슨 법이라 불러요? 만민법이야. 그러면 여기랑 해당되는 법을 계속 보편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AD 3세기쯤에 아까 오늘 배웠던 무슨 제국? 비잔틴 제국에 따라해볼게요. 나중에 배울 거야. 유스티니아누스. 맞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로마의 1000년간의 법을 여러분 다 모아서 조선의 경국대전처럼 법을 완성을 합니다. 그거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내지는 따라해볼게요. 로마법 대전이라 부릅니다. 무슨 대전? 로마법 대전. 요거 나올 것 같아. 네, 많이 안 다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나오거든요.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어떤 책이든지 그냥 나열되지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내 직감상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관습법이었다가
자의적인 해석을 못하게 하려고 딱 만든 게 뭐예요? 12표법, 성문법이 됐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통일됐으니까 지네끼리 뭉쳐야 되겠죠. 그때 나온 게 식민법. 제국이 커졌어요. 무슨 법? 만민법. 그리고 나중에 누구 망하고 나중에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법을 완전히 완성해지죠. 로마법 대전, 유스티니아누스법 대전. 됐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샷할게요.